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고려의 왕들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어. 기억나? 네. 그래서 고려 태조가 뭐 했고, 뭐 성종이 뭐 했고, 뭐 이런 거 배웠었거든? 광종이 뭐 했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고려의 백성들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려고 만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나라에 얘기하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막 해주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오늘은 고려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는 어떤 나라가 없어지고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고구려 말고 그 전에 후삼국 전에 통일 홍일신라. 그렇지, 통일신라. 맞아. 통일신라가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고려 후삼국이 있고 고려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통일신라가 사용하던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런 것들을 이어받고, 먼저 통일신라 걸 이어받고, 그리고 고구려하고 백제 멸망시켰던 신라하고 손잡았던 나라, 중국의 나라 혹시 기억나? 기찬? 그렇지. 당나라의 제도와, 그리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시기에 비슷하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나라인 송나라, 이 두 나라의 제도를 수용했대. 중국 것도 수용을 한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고려라는 나라, 그 나라에 자기 것들이 있잖아. 그것을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즉 실제 정치 상황에 맞게끔 통치 제도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진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고려 것들이 합쳐져서 고려의 실정에 맞다 보니까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것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기찬이가 배우게 되겠지만 도병마사라는 데가 있고 식목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진대.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도병마사는 전쟁 관련돼서,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어.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회의하는 기구.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목도감은 뭐냐면 고려 내부적으로, 고려 안에서, 나라 안에서 법을 만들거나 내지는 뭐 규칙을 정할 때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 도병마사,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식목도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당나라하고 송나라의 제도를 수용했다 그랬잖아. 이게 어디에서 티가 나냐면 고려의 가장 중앙의 통치제도, 첫 번째가 중앙인데, 중앙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쵸? 음. 그치? 왕이 혼자서는 못하잖아, 정치를. 그치? 음. 그래서 중앙에서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신하들이 필요한 거야. 그 신하들이 일하는 곳을 어려운 말로 이성육부라고 이야기를 해. 이성육부. 근데 중국 당나라하고 송나라엔 뭐가 있었냐면 삼성육부가 있었어. 이걸 고려에 맞게끔 줄인 거야.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두 가지로 줄인 거야.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당나라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고려는 중서, 문화성 이걸 합쳤다라고 알면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송나라 때는 송나라 건 뭘 이어받았냐면 송나라 거는 두 개인데 그냥 중추원이랑 삼사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이거는 신하들을 보내서 그 신하들이 각자 자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중앙의 통치제도라고 이야기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괜찮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신하들을 어떻게 뽑을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 신하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데 그 시험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기억나? 아니요. 과거제라고 불렀어. 기억나요? 네.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관리들을 뽑았는데 이거 말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 그게 뭐냐면 음서제도라는 건데 음서제라고 부르는데 아빠가 높은 또는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거야.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 뭐 할아버지나 아빠가 높은 관직에 있거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냥 관직에 관리가 되기도 했대. 국가에서 일을 시켜줬대 그냥. 니네는 니네 아빠랑 니네 할아버지랑 또는 뭐 외삼촌이나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까 니네들은 그냥 일 시켜줄게 하고 낮은 관직을 줘서 일을 시켜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서제도는 시험을 안 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의 자손이나 또는 종친이 뭐냐면 왕의 친척들, 왕 말고 친척들이 있잖아. 그 친척들의 자손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시켜줬고, 또한 공신은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들, 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나라를 세울 때 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의 자손은 아들 자자에 손자 손자를 써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시험 안 봐도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줬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까지만 하면 시로 끝나. 자, 이게 지방에 있는 제도를, 중앙은 어디냐면 혹시 고려 수도 어디였는지 기억나? 괜찮아? 고려 수도. 기억이 잘 안 나죠. 이름이 조금 어려웠어요. 고려의 수도는 송악. 맞아. 송악 맞아. 개성 또는 송악이라고 얘기해. 잘 기억하고 있네.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수도 지방은 왕의 힘이 닿지만 지방에 있는 데는 사람을 파견해서, 즉 왕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관리들을 보내서 일을 시켜야지 나라가 잘 돌아갈 거 아니야. 멀리 있는 데까지. 그래서 지방을 몇 개로 나누냐면 총 5개의 오도와 2개의 군사지역인 양개로 나눴대. 양개.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아빠가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고려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여기가 고려야. 이 위에는 이제 중국 쪽이 차지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위에서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귀찮아.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2개의 개로 끝나는 지방행정구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구역을 만든 거야. 우리나라를 총 7개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고려란 나라를 이쪽을 북계라고 불렀대. 북계. 개. 그리고 이쪽에선 누가 쳐들어올 수 있을까? 이쪽은 여기 바다야. 동해. 일본. 이때는 이제 외적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일본 해적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쪽이 동해다 보니까 여기는 동쪽의 계다에서 동계라고 불렀대. 여기 2 군데는 군인들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인들을 보내서 여기는 지키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는 2개를 합쳐서 이제 양계라고 불렀고, 양은 둘 할 때 양이라고 해. 알았어요? 나누다 해서 2개로 나눴을 때 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5개의 도로 나눈다 그랬어. 그래서 5도라고 불렀는데 수도인 개성이 있는 지역은 빼야 돼. 여기 이제 개성이 있는 지역은 빼고 나머지를 5개로 나눈 거야. 먼저 이쪽은 서해도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도로 끝나야 돼. 5도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 작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볼 수가 없잖아. 그치? 기찬이 학교에 갔을 때 분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억할 때 기찬이 몇 번이야? 59번, 9번이요. 59번. 그러면 2학년 몇 반 59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얘는 2학년 몇 반 누구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굴 보면. 그렇게 하려고 나누는 거야. 니네들도 1반부터 몇 반까지 있죠? 4반이요. 1반부터 4반까지 있는 게 왜 그렇게 나눌까요? 2학년 전체를 한 반에 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선생님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선생님으로 4반을 나눈 거야. 그것처럼 5개로 나누고 또 군사지역은 2개로 나눠서 총 7개로 나라를 쪼개서 왕이 7개의 지역에다가 관리들을 파견해서 편하게 다스리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서해도 옆에 보면 이 동계랑 붙어있는 쪽은 교주도라고 불러요. 교주도. 교주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지역은 양광도라고 불러요. 양광도. 그리고 여기 2군데가 참 중요한 게 이 2군데가 예전에 썼던 게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이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라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금도 전라도라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쪽은 경상도라고 불러. 경상도 들어봤어? 괜찮아? 네. 지금 쓰는 게 그때도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똑같이 가. 그래서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도 해서 총 5개의 도. 그러니까 반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많으면 한 번에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나눠서 다스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리들을 파견하고 혹시 지난번에 아빠가 얘기했었는데 성종 때 12목이라는 거를 보낸다고 12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 했었어. 기억나? 잘 안 나지? 5도 양계가 있고 12목이라는 커다란 도시들이 있는 거야. 커다란 도시들이 12개가 있었고 그 12개의 관리를 파견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엔 줄어들게 돼. 12개에서 이제 8개로. 어쨌건 5도 양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지. 그러면 도 밑에는 뭐가 있을까? 도가 이렇게 크게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도 똑같은데 지금이랑 도 밑에는 주와 군과 현이라는 게 있대요. 주, 군, 현.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가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 크게 이제 도가 있어. 그럼 도에 여러 개의 주가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주 밑에 여러 개의 군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개의 현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찬이 식으로 얘기해주면 기찬이가 알기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찬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야. 초등학교야? 초등학교에 여기 주로 크게 2학년이 있어. 그리고 여기 1반이 있고 여기 1분단, 2분단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 더 이렇게 니네 한 3분단까지 있어? 4분단까지 있어? 5분단. 5분단까지 있어. 그럼 여기 5개가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1, 2, 3, 4, 5분단이 있고 니네 1반만 있는 거 아니잖아.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4반도 있고 거기에 각각 5분단씩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2학년만 있어요? 아니야.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크게 아주 큰 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기찬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구역까지는 이제 정식이고 그 고려 시대에만 굉장히 특수하게, 그러니까 특별한 구역이 있어.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주 군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좀 많이 무시받았고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특수 행정구역이 있대요. 특수 행정 구역이 있대요.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은 게 이거는 고려 시대밖에 없어. 향과 부곡과 소라는 곳이 있대. 있잖아. 그래서 향과 부곡에서는 얘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뭐만 하냐면 농사만 짓는데. 아니. 그리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뭐만 하냐면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걸 손수자 들어봤죠? 네. 손수 공 만들 공자에서 수공업과 더불어서 광업, 그러니까 뭐 산에 가가지고 뭐 석탄을 캐든 뭐 이런 거 캐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했대요. 그래서 향, 부곡, 소는 오직 고려 시대에만, 조선 시대에도 없고 신라 시대에도 없어, 괜찮아. 오직 조선 시대, 고려 시대에만 있는 구역이 바로 향, 부곡, 소 특수 행정 구역이 있었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